유기허의 소설 History of Nowhere. Hey, how are you doing? 제이슨은 문 앞에서 어정쩡한 자세로 계속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상대는 미동도 없었다. 제이슨은 그의 왼쪽 옆에 앉아 먼저 유리문 밖을 조심스레 살폈다. 어차피 습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밖에 있는 네 사람이 자신을 지켜보기라도 하는 듯, 또 사우나 안에 숨겨진 카메라라도 있는 듯 샬럿코 쪽이 아닌 문 밖을 보면서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는 듯 눈을 감고 계속 무반응이었다.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제이슨은 그를 슬쩍 건드려봤다. 역시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그의 몸을 흔들어 봤는데 그의 상체가 오른쪽으로 스르륵 하고 쓰러졌다.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어 제이슨은 오른쪽 장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그의 목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코 밑에 대어보고는 안색이 바뀌었다. 오 마이 갓. 여보세요? 웨이? 상대방은 북경대 유학 시절 절친이었던 중국인 덩이었다. 학위를 마치고 샬라코는 국정원에, 그는 중국 외교부에 들어갔고 보안상의 이유로 쉽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자주 연락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이였다. 그러다가 3년 전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샬라코는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지인 모두가 지구상에서 증발해버린 듯했다. 샬라코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덩, 도대체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연락이 안 돼 걱정했는데 잘 지냈어? 사실 나 용건이 있어.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덩의 아내는 총망받는 MSS 요원이었고 중국 정부가 1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온 아태지역 국가대상 정치 공작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본격화되었던 중국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이 중지도층 내에 반동 세력을 숙청하는 데 활용되면서 강직한 성품에 정치적인 게임에 약했던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물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정당국에 의해 등 뒤로 비밀스럽게 모든 자료와 증인이 만들어진 후 임지인 호주에서 본국 귀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감시에도 중국 정부가 미처 몰랐던 것은 그녀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덩과 그런 상황에 대비하여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수차례 의논해왔고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세계 각지에 숨겨놓았었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 자신이 그것들을 써먹지는 못했지만 가까스로 감시망을 벗어난 덩은 호주에 망명하여 그녀의 계획을 실행해 갈 생각이었다. 전 세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만 스캔들의 폭로는 그 첫 케이스였다. 그러나 최근 그는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기침이 한 달 동안 멈추지 않고 때로는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했는데 급기야 피 섞인 가래가 나와 병원에 갔다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던 것이다. 죽기 전에 자네에게 줄 작은 선물이 하나 있네. 그는 부인이 남긴 한국 관련 파일이 있다고 했다. 급한 대로 심폐소생술이라도 시도해보려 했지만 이미 사망한 지 상당히 지난 것 같았다. 60도의 사우나 아니라 시신이 따뜻해서 죽었다는 걸 금방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제이슨은 자욱한 수증기 속에서 사우나 밖을 바라보았다. 머릿수건은 어느새 탈의실로 올라간 것 같았고 선베드는 자세를 바꾸어 세신 중이었다. 문제는 물장구였는데
왠지 그가 금방 이 방으로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제이슨은 시신을 다시 원래대로 앉히고 수건으로 사타구니를 가려준 뒤 서둘러 사우나를 나왔다. 문을 열기 직전 바라본 그의 얼굴은 들어올 때 봤던 편안한 표정이었다. Rest in peace, Sherlock. I'm very sorry. 심장이 거칠게 뛰었지만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태연하게 좌식 샤워 공간으로 가서 목욕 의자를 샤워로 한번 씻고 앉은 다음 몸을 다시 헹구기 시작했다. 정면에는 새 신사가 선베드에 때밀이를 마무리하는 중이었고 돌아보자 물장부는 건식에서 막 나와 습식 문을 열고 있었다. 좀 진정되는 듯 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제이슨은 일어나서 밖을 향했다. 그때였다. 손님? 제이슨은 못 들은 척 유리문 앞에 쌓여있는 수건 중 하나를 집어 문 밖을 보며 머리를 털기 시작했는데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더 크고 더 긴박하고 약간 짜증이 섞인 투로. 손님, 등에 비누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잘 헹구셔야죠. 돌아보자 어느새 선베드를 끝낸 새 신사가 약간 나무라는 눈빛으로 그러나 웃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 괜찮아요. 맨날 이러는걸요.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면서도 제이슨은 습식 사우나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직 물장구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 유리문을 열고 나와 허리에 수건 두르는 것도 있고 알몸으로 2계단씩 2개 층을 오른 그는 락커를 열고 빠르게 옷을 입기 시작했다. 물론 정보원이 험한 꼴을 당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고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활동할 때는 더 심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방금 죽은 정보원의 시신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외상은 없었지만 자연사라기에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육감은 타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의 신변에도 위협이 있을 수 있었다. 불안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게 하려 했지만 왠지 허둥대고 있었고 탕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눈인사를 나눴던 노 이발사는 그런 그를 약간은 의심스럽고 약간은 우습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TV로 옮겼다. 어느새 화면에는 글래디에이터가 끝나고 일대 제임스 본드로 유명한 쇼 코너리가 30대 젊은 시절 출연했던 듯한 서부극이 나오고 있었다. 누구였을까? 왜? 일단 옷을 다 입고 쓸데없이 노 이발사에게 눈인사까지 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이슨은 생각에 빠졌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았다. 샬라코가 자신에게 전달하려는 이야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것도 아주 심각한 피해를. 하지만 첫 번째에 대한 답은 샬라코가 전하려 했던 이야기가 뭔지 모르는 한 알 길이 없었다. 다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체적인 보기들은 있었다. 머리수건, 새신사, 선베드 아니면 물장구, 그들 중 하나 혹은 몇몇이 범인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자신이 들어가기 전에 습식 사우나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물론 자신이 남탕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든 상황이 다 끝나 있었을 수도 있었다. 탈의실이 노 이발사는 또 입구의 노파는 관련이 없었을까? 그는 찝찝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카메라를 통과한 뒤 구두를 꺼내기 위해 신발장으로 갔다. 26번에 열쇠를 꽂고 돌린 뒤 손을 집어넣고 구두를 꺼내 현관에 내려놓았다. 그런데 오른발을 구두 속으로 넣은 순간 팥하고 뒷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없었던 뭔가가 신발장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오른발을 다시 뺀 뒤 26번 신발장 쪽으로 다시 가서 안을 더듬어 보았다. 과연 위쪽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었다. 잡아서 꺼내보니 테이프로 고정되었던 듯한 작은 USB 드라이브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뒤 그걸 바지 주머니에 넣고 빠르게 목욕탕을 나왔다. 자신이 옷을 벗고 있을 무렵
막 옷을 입고 있던 50대 한 명과 다 입고 나가려 하던 30대가 생각난 것은 젠 걸음으로 대사관에 거의 도착할 무렵이었다. 그 두 명 중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 돈을 걸라면 풍을 맞은 듯 어딘가 행동이 어눌하던 중늙은이보다는 깡말랐지만 다부져 보이고 의도적으로 주변과의 눈맞춤을 최대한 피하던 스포츠 머리의 청년에게 걸고 싶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기허의 소설은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